이분들이 어렵게 정말 제가 부담스러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굉장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오시기 주말이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가장 황금 시간이고.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오신 대부분들은 다른 분들 안 부르잖아. 딴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죠? 네, 굉장히 환영하고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 보신 분 잠깐 손 보실래요? 처음 보신 분 계시네요. 계시고 앞자리는 저 다 아신 분들이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하면 25주년 기념 페스티벌과 월드와이드 25주년 주요 이벤트 컨셉트를 맡아서 뭔가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고, 저도 여기 이제 아까 준비하고 이제 많은 분들 여기 오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제가 97년, 98년도에 나이트 갈 때 굉장히 설레는 느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좋다를 떠나서 굉장히 설렌다, 기대된다. 왜 기대될까? 왜 기대될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 파트너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 얼굴을 잘 뵌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뵌 분도 있는데, 제가 11년 전에 이런 사업성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두님이 스피치 하셨고, 김일두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 굉장히. 하지만 본인이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결과 다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온 그 누군가가 이 사업에서 한 명이 성공해야 된다면 그게 바로 나다라고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기대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여기가 뜨겁지만 이 중에 그 누군가는 10년 후 15년 뒤에 이 자리에 또 채우실 거기 때문에, 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제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친구, 다른 친구도 9년생 다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 이 사업은 내용 듣는 게 아니라 기운 받는 사업 맞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 소개받았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점, 매주 똑같은 내용을 듣고 계신다. 돈 올라오면 매주 똑같은 걸 적고 계신다. 왜 그런 미팅장에 계속 가실까? 왜? 내가 한 번도 알겠던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기운을 받고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거죠. 요즘 굉장히 용기 있는 친구예요. 이름이 윙기죠. 발이 이런데 진짜 대단하네. 제가 이제 스피치 할 때 오늘 반지 많이 깼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거. 네, 좋아하는데 제가 반지 하나 주려고. 제가 스피치 할 때 이거는 이제 별 표시된 건데, 제가 이제 스피치 할 때 한번 기운 내야 될까 할 때 이 스타. 일단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일단 던지고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회가 있어도 내 건 아니겠지 하고 빼거나 이거 하겠지. 절대로. 아메이 무슨 미팅이 있다, 앞자리에 오시는 거고, 뭐 프로모션 내가 먼저 하는 거고, 모든 기회는 세상 원리입니다. 설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나는 솔직히 처음 온 사람 난 잘 몰라. 나는 핵심 지지층만 끝까지 갖고 가면 돼요. 핵심 구동층. 잘 움직이지 않는 40대 초반부터 20대들은 배신이 많아. 왔다 또 안 와. 이분들 계속 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딱 맞춰서 오랫동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팀들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야 니네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쵸? 니네들 어디서 니네들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그들만의 리그, 니네들만이 알아주는 그런 거 아니냐? 정말 니네들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뭐 아메한 사람들 얘기 아니냐? 그랬죠. 사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작은 것을 빠져서 그냥 큰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 안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것들. 하지만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이 성공한 사람 메시지 들었을 때 아니다.
정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행동력 그리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평가는 겁나 쉽습니다. 평가는 너무너무 쉬워요. 아는 내용이네. 그 뻔한 내용이야. 하지만 평가하지 않고 어떤 주어진 플랜과 수단으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저는 평가하는 사람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냥 평가는 아주 쉬워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거 시켜서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아메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결과를 내시고 객관적인 시간에서 이 사업을 보시는 분들의 과연 이 사업, 지금 현재 한국아메 25주년인데 이분들이 보는 아메, 과연 이분들은 왜 했을까? 그리고 어떤 비전을 보고 계시길래 진행하는 걸까? 아마 특별한 시간 되실 거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이분이 본인이 소개하시지만 저는 핀만 소개했습니다. 핀만. 정식 사업자 얼마 전에 됐습니다. 뉴 플래티늄 송인혜 분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인영 PT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반지 꺼내야 되나? 아직 반지가 없네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되게 굉장히 되게 신분이네요. 오늘은 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비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같이 스피치 하시는 분들은 보통 미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갈 것입니다. 추측하고 전망하시고 뭐 트렌드 전망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좀 달라요. 미래는 추측하는 대상이 아니라 미래는 만드는 거라면 다 아실 거고 더 중요한 건 미래는 디자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세 사람은 우리가 그려내고자 하는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런 패러다임을 하나 제시를 드릴 건데 아마 들어보시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좀 초대로 오신 분들은 일단 뭐 아메 행사라고 해서 좀 부담 가지는 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브레인 샤워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정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 아마 바깥에서 들어보신 적이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미래, 제가 그려내고 있는 미래인데요. 오늘 제 강연 제목은 G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G. 보통 뭐 N세대, X세대, 뭐 무슨 지식정보 사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G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G인가 그런 얘기를 좀 보실 건데요. 그 G와 우리 아메이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실 거고 또 제가 그런 것들 그려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찍어주셔도 좋은데요. 오늘 강연 듣다 보면 저 송인혁 리더 했던 이야기 다시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 슬라이드 그 뒤에 주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지금 강의한 슬라이드를 그대로 내려가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정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찍으신 분들은 또 주변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테드를 혹시 들어보셨다면 그 테드를 알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이고 여러분도 세바시를 아신다면 그 세바시를 알게 된 이유가 된 사람이고 그렇죠? 또 오늘은 그런 세바시를 만들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려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이벤트를 하지도 않고요. 저는 다른 오히려 아메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작년부터 만들고 있는 게 20by20라고 20곱하기20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또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아메이에서의 세바시를 만드는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20, 20이잖아요. 이게 혹시 느껴지세요? 이게 우리 코드라는 거? 2020년이라는 느낌도 드시죠? 그리고 20개의 레그 크라운이죠. 근데 왜 20, 20 두 개냐? 앞에는 내가 크라운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뒤에는 날 파트너들을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한 브랜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더 나아가 중요한 건 우리 내부용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셔도 이건 진짜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로 다가가는 일을 계속 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고 그런 걸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를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강연 이벤트들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오랫동안 하면서 되게 많은 숙제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숙제들을 가졌는데
어떤 숙제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수천 명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 열광하는 무대를 만들고 여기 이유진 리도 계시지만 함께 저런 현장을 만들었었지만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숙제는 뭐냐면 그냥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저 수단을 가질 수가 없을까? 그리고 저 변하는 시대에 함께 참여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오랜 숙제를 가지고 있다가 아메이를 만났었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찾아오는 거대한 변화들을 같이 마주하면서 이거를 잘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변화인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도 우리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 오늘 짧게 한번 드리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이 포켓몬고 때문에 난리죠. 네. 그죠? 이거 때문에 속초 뭐 난리고 미국도 요즘에 사람들 뭐 새벽에 사람 잡고 나돌아다니고 그죠? 뭐 어디든 사람들이 막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다니고 미친. 그래서 실제로 포켓몬고의 다른 이름이 좀비고인 거 아시죠? 사람들 다 좀비처럼 길거리에 나와서 어슬렁거리거든요. 그죠? 이것 때문에 패러디도 되게 많이 나왔죠. 속초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속초시가 때 아닌 특수를 맞이하기도 했었고 이게 뭔가 하시죠. 그죠?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현상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건 앞으로 시작이 불가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게 찾아오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강연할 때 한결같이 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일어난 큰 변화의 핵심이 이 지점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공포스러운 순간이 계실 텐데요. 이런 순간이 제일 무섭죠. 그죠? 제일 무섭죠. 이미 벽에 있는 전원은 지금 다 꽂혀서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죠? 배터리 충전하시려고 되게 다들 그러시죠. 근데 이게 뭔가 하는 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뭔가 하는 것들. LG전자에서 G5 발표할 때 했던 리서치인데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배터리가 잔량이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발견했어요. 간헐적인 치매도 동반되고요. 네, 대부분. 그렇죠. 20% 이하로 떨어져 굉장히 초조해지시고 막 짜증나고 뭐 어떻게 갑자기 내가 눈 뜨고 있었는데도 잠깐 불안한 생각도 들고 10% 이하로 떨어지면 무섭죠. 그죠? 배터리가 꺼지면 패닉이에요. 그죠? 이 중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한번 보세요. 근데 왜 이게 90% 이렇다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몇 가지 해당 사항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낯선 사람에게 내 휴대폰을 충전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Yes or no요? Yes.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이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뭐 카톡 같은 거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변명한 적이 있거나 그걸로 다툰 적이 있다. 그렇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배터리 충전을 목적으로 특정 가게에 가서 메뉴를 시킨 적이 있다. 그렇죠. 네 번째도 재밌어요. 다른 사람이 충전하고 있는 걸 몰래 빼가지고 자기한테 충전하고 있다. 네, S. 그리고 충전 케이블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렇죠. 대부분 이 해당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거죠. 90%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 방전 증후군이라고 실제로 학술적 용어가 붙었어요. 근데 이 현상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매슬로 욕구 5단계 들어본 적 있죠? 먹고 사는 욕구 해결돼야 이대 욕구, 사랑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먹고 사는 욕구보다 더 기반의 욕구가 있더라. 네, 그게 바로 요즘에는 와이파이 욕구라고 부르고 있죠. 다들 궁금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존 욕구보다 더 강하다. 인간이 자살하는 이유도 사실은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가 옛날부터 중요했었는데 어느 순간 달라진 거죠.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에 놓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를 중심 놨을 때 인간은요 항상 미시간 모드예요. 항상 오히려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누구 뭐라 안 그래도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시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는 자기 중심에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놀랍게도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동화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때로 같이 한 방향을 보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중요했었지만 이게 점점 좀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가? 방 안에 23명의 사람이 있다. 2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이 중에서 혹시 같은 생일이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물어본 거예요.
23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방 안에 이 23명 중에서 같은 생일의 확률이 높다. 손 들어보세요. 낮을 것 같다. 몇 프로쯤 될 것 같은지 짐작이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낮다의 대부분이 10% 정도일 거예요. 괜찮으세요? 365분의 23?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50%입니다.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중심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는 조금만 많아도요. 세 사람만 있어도 나랑 같나 두 번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사람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을 비교해야 되고 네 사람이 있으면 세 번 비교하는 게 아니라 6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같은 영화를 보려고 해도 10명만 모이면 같은 영화 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워낙 말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가 조금 많아도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만날 가능성 또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거 혹시 같이 하고 싶은데 하면 그 사람이 서로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람 찾아다니기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많아지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임계점을 넘어버렸어요. 정말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MP3 플레이어 끼고 다니시고 인터넷 다 하시고 메신저 쓰시고 하면서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들어왔구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디지털이 우리 삶에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10년 전에 이혜령 교수가 디지로그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디지로그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10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제 디지로그를 부르지 않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지금은 다이얼로그라고 부릅니다. 대화의 시대가 됐죠. 지금은 눈 뜨고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대화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죠? 기억나세요? 예전에 이렇게 대화 많이 했어요? 안 했죠. 점점 많이 하죠.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는 앱,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앱 1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다 이제는 메신저입니다. 예외가 클래시 오브 클랜. 아마 그 포켓몬고가 한국에 들어왔다면 또 바뀌었겠죠? 달라졌죠. 모든 사람들이 대화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는 재앙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기업들. 이 지점들 보여드릴 거거든요. 옛날만 해도요, 뭔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네이버에 들어가셨고 뭘 검색한다 그러면 뭘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항상 포털 사이트에 가셨어요. 하지만 요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핀트레스트 내 친구가 올려놓은 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검색한다고 부르지 않고 발견한다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평소에 하실 때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런 SNS 앱을 띄우시지 포털 사이트나 이렇게 뉴스 서비스 들어가서 보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요즘에는 내 친구가 올려놓은 걸 보거나 내가 관심을 표명한 사람의 글을 보거든요. 이제는 정보는 발견되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어떤 정보가 내가 팔로잉 했는 사람의 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전과 완전 다른 거죠. 관심 없는 사람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소위 말해서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광고하는 채널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목에 서 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글을 발견하고 있고 그 말은 결국은 점점 의식이 연결되는 거지 정보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좀 고차원적인 형태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하시는 분 다 아실 텐데 에이다 또는 아이다 할 때 아이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람이 인지해야 있네 하고 알았을 때 그 속에서 이거 내가 관심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관심이 생기면 욕구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아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마케팅은 너무 기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매스미디어 광고 막 때리는 거 보는 게 인지를 해야 그 다음부터 들여다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부서져 버렸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광고 안 보시잖아요. 그죠? 발견하시잖아요. 결국은 제일 위에 있던 이게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뭘로 만나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으로 이제 계속 만나는 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게 정말 좋아요, 이게 정말 나빠요 라는 이야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에 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걸 나도 따르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르다게 느껴지시죠? 이 지점을 되게 주목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주어진 네트워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관심사들끼리 연결된다고 해서 관심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관심 네트워크 이미 다 넘어왔어요.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하실 때 더 이상 광고 보고 선택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집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유저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객, 소비자의
늘 촉구하던 이런 노출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써보고 괜찮다는 것들,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식으로 완전 넘어간 거죠. 어떤 게 더 힘이 있느냐? 완전 이쪽 다 넘어왔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고 여기 안에 있는 걸 특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광고에 전혀 의존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관심들을 연결한다는 말이고, 이게 제가 더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남들이 뭐 하는지 모르면요 혼자 왕따 되는 게 싫고 혼자 바보 소리 듣는 게 싫기 때문에 항상 대세감을 따릅니다. 대세.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랐어요. 근데 이제 뭐 하는지 다 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기 시작해요. 관심 집단들끼리. 그 말은 예전에 다 실패해도 여기 가운데 트렌드 따르는 한 잘 치면 성공하던 기업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의 시대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온 말들이죠.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더 놀라운 점은요, 관심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현장의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피숍이 언제부터 범람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커피숍 어느 순간 되게 많아졌죠. 언제부터 많아졌냐면 2011년부터예요. 200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2011년 정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중에 LTE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때부터 무제한 인터넷이죠. LTE가 2천만을 돌파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커피숍은 이때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요. 더 놀라운 점은 해외여행이라든지 지역여행이라든지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이 닿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관심에 따라서 거리로 나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건 사실 새로운 산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관심이 닿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대화하고 싶고 연결하고 싶고 연결을 지속하고 싶고 뭔가 같이 해보고 싶고 같이 성장하고 싶잖아요. 모든 시들의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공식이 제가 사용한 공식인데요. 아인슈타인 상대성을 한번 좀 보신 적 있죠? 이게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이제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M, Mind of Interest, 관심이 에너지고요. 관심이 에너지고 그 관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에너지는 기하급 수준으로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관심이 아니라 정화된 관심들이 많을수록 그 에너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장에 100명의 사람이 모여있다. 그러면 앞뒤 옆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장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앞뒤 옆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계속 떠들겠죠. 전체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사람들은 더 떠들게 되고 그건 그냥 100명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점점 이 시대가 정보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관심들끼리 자꾸 서로 만나도록 만드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점점 더 들끓는 상태로 에너지는 커지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많이 들어줄까가 아니라 이쪽 왼쪽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저 공동체에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관심을 연결할거나 비즈니스의 방향을 크게 옮겨갔어요. 광고에 사람들 안 보거든요. 이미 사실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제일 탐내는 커뮤니티가 아메인 건 아시잖아요. 여기는 제가 프로모션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좀 되게 본사에 되게 불만이 많거든요. 본사에 있어. 네, 정현우 기자님 계시는데 분명히 게임성으로 쓰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몇천 명씩 대기하고 있으면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안 되나 이걸 되게 매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정도로 반대로 말하면 기업들 사이에서 정말 질투나고 얄미운 대상인 거죠. 그런 코어 유저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미. 이건 아메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는 정보보다 경험이 이미 더 크거든요. 끼리끼리 사람들이 입소문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이따부터 얘기 드리겠지만 유튜브 구조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이런 유튜브 구조를 넘어서서 직접 판매 구조, 또 나아가서 이제 카톡 샵처럼 사람들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유튜브 구조,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나 이제 광고 안 보니까 광고 이거 빼라 이거 우리가 사줄게 더 싸게 해주든지 그 마케팅을 우리한테 줘 하는 모델 두 가지 같이 뜨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줄 테니까 저 광고비 마케팅 빼줘 하는 것들. 내 1등 이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빼줘, 싸게 해줘. 세상에서 제일 큰 마트입니다. 거기 어디냐면 쿠팡이 됐죠. 공동구매 회사입니다. 언제 이렇게 세상에 제일 큰 마트가 됐죠? 또 하나 우리가 같이 소비해 줄 테니까 야 저거 수익 우리랑 같이 나눠 가자 우리한테 줘 하는 모델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대의 방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느 한쪽만 맞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힘이 점점 커지는 방향이거든요.
점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겨우 국내 사용자 3천만, 4천만이 만들어내는 힘이거든요.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몇 명이 좋지 아세요? 네, 7억 명이 넘습니다. 이제. 13억 명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모바일 사용자 전체는 14억 명이고요. 스마트폰 사용자만 7억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LTE가 2천만 돌파하면서 거리를 쏟아져 나온 것처럼 중국 지금 어떤지 아시죠? 하루에 창업에 뛰어든 대학생만 10,000명입니다. 하루에. 창업에 뛰어든 대학생 수가 350만이 넘었습니다. 이건 다른 시대예요. 사람들이 성공한다 안 해도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닿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으로 행동하고 거리로 나오게 되고 이제 기업이 안 보이고 사람들의 연결 자체가 의미가 있는 초일류 기업의 시대는 이제 가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건 초일류 개인의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는 관심이 중요하고 그 관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어떤 제품이 이런 쪽이 아니고 IP 스타일로서의 플랫폼이 중요해지고 이 세 가지 방향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뜰 수밖에 없는 모델로 가요. 제가 아미를 주목했던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됐고 앞으로 더 시작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가장 오래 알려져 있는 비즈니스지만 인증사에 새로워지는 비즈니스라고 우리 말하는 이유처럼 결국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G라고 제안을 해요. 왜 G라고 부르냐면 정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에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관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리트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릿 기계. 작년에 그릿이 유행했다면 여러분이 올해나 내년에 보실 키워드는 뭐냐면 글램이라는 겁니다. 글램. 이제는 매력이 곧 비즈니스고 매력이 곧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정보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 제뉴인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주목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G라고 저는 정의를 했거든요. 이것들 여러분 앞으로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코드를 보셨을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시대 계속 맞을 거고요. 한국 아메이도 지난 25주년을 어떻게 정했냐면 패션, 열정, 그리고 도전, 그리고 성취 이 세 가지가 지난 한국 아메 25주년에 키워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넥스트 또 다른 25주년의 한국 아메이 방향을 뭐라고 정했는지 혹시 다 기억나세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가 파트너십이었고요. 함께 성장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컬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6가지들이 결합돼서 간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것들의 G와 한국 아메이 방향이 너무 닿아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요. 그리고 그걸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메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하시면 정말 우리는 새로운 25주년에 더 큰 가능성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연결하는 장, 그것이 이곳에 있고 함께 라이프스타일을 키워가는 그런 장으로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 이 지난 25주년과 앞으로 25주년 이 두 가지를 연결한 G를 상징하는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받아도 쓸 수가 없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번의 거리보다는 여러 번의 거리가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뭐 이분이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겠구나. 그 솔루션이 뭐냐면 저거 어떻게 다 이해하지? 저걸 이해한 사람이 하는 아메를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해야지. 제가 40대 딱 맞으면 편해지지 진짜. 편해졌어. 이분들이 마음이 좀 알아야 된다. 편안하게 되죠. 편안하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월드와이드 식구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 다음 시간 또 이제 기술 쪽 나옵니다. 편하게 가주시고 편하게 가주시고 제가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그 슬리퍼 신고 맨발로 나오더라고요. 티셔츠 뭐 반팔 입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만나 똑같은 모습이더라고. 제가 이제 이분과 이제 만나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은 옷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한테만 중간 정도 사람은 이제 옷을 좋아하지만 이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했구나. 또 다른 인사이트를 받을 겁니다. 예. 이분이 이제 본인 소개 또 하시겠지만 요새 가장 뜨거운 핫 VR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시고 또 아메 사업도 열심히 하시는 이제 곧 파운더스 플래팅 되시는 서동희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나 잠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예, 그 여기 인터넷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제 걸 테더닝했거든요. 테더닝 하게 되면 가끔씩 튕겨요. 끊어지고 다시 세팅해야 돼갖고. 예. 아 반갑습니다. 다음 달 그 파운더스 플래팅 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그 송인혁 리더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 저는 참 작아집니다. 굉장히 잘 동가시죠. 네. 강연을 전문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사업을 전문한 사람이라서 말을 되게 예쁘게 해야 못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이제 강연을 다니게 하는데 저는 기술 강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보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졸고 있거나 딴청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이게 많은 시선 집중 굉장히 부담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고요. 그 밑에 이제 영어로 멋있게 썼는데 21세기에서 어떻게 하면 기하급수적인 부를 수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IT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IT의 플랫폼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여러분 1975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의 주기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물론 아시는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플랫폼 쪽을 보시면은 75년에서 85년 10년간 우리는 가정용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91년생 앞에 계신 분은 태어나기 전이라서 볼 수 있지만 이때 가정 컴퓨터가 주는 주요 혜택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 등장. 예, 컴퓨터가 우리의 일을 뭔가 대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등장한 시기예요. 예, 그 전에는 실은 다 우리가 손으로 기입하고 뭐 이렇게 주산으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다 인간의 힘을 했다 그러면 이때 처음으로 뭔가 자동화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가정용 컴퓨터에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예, 이때 등장했던 많은 기업들이 뭐 IBM이라든가 뭐 이런 데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가장 그때 이 시장을 뛰어들었던 그리고 그때의 한 세대를 풍미했던 회사가 아타리하고 커머도어하고 애플입니다. 여기서 아시는 이름 애플밖에 없죠. 그죠? 예. 아타리, 커머도어 전혀 생소한 이름이죠. 예. 85년에서 95년도에 넘어가면서 실은 그때는 데스크탑 컴퓨터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냥 굉장히 심플한 가정용 간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고요. 이때 이제 정형화, 일반화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뭐냐면은 뭐 윈도우즈라든가 혹은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거기서 나오는 뭐 그 워드 혹은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된 이게 오퍼레이팅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 뜨기 시작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인텔, 그다음에 각종 컴퓨터 제조사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을 제대로 못 본 회사들이 죽어요. 바로 아타리와 커머도어는 이 시장에서 퇴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실은. 예, 듣보잡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네. 95에서 2005년에는 노트북 컴퓨터의 전성 시대예요. 노트북 컴퓨터. 이때에 처음으로 컴퓨터는 가상할 수 있어. 내가 언제 어디서든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한 등장한 시대가 바로 1995에서 2005년입니다. 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은 계속 20년간 굉장히 큰 성장하고 빌 게이츠는 전 세계 최고의 갑부로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노트북을 사다 보니까 더 이상 PC가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PC 제조사들은 또 망합니다. 네. 자,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여기에 편성을 못한 기업들은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05에서 2015년의 세계는 뭐냐? 바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다 들려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쓰고 있는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연결성. 예전에는 노트북은 그냥 인터넷 연결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다니면서 쓰는 거지 연결 안 됐어요. 지금은 아까 성인형은 말씀처럼 와이파이가 다 준비가 되면서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스마트폰이 3G에서 LTE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뜬 회사가 애플과 구글과 암이라는 회사, 퀄컴 이런 회사가 뜹니다. 암이라는 회사는 최근 큰 이슈가 됐는데요.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36조 원의 최근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이 암이라는 회사는 마이크로칩 만드는 회사고요. 그 회사가 여러분들 이제 IoT라고 해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즉 손정희 회장이 보고 있는 차세대의 패러다임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이크로칩 달려있는 무슨 기기들을 착용하고 연결돼 있을 것이다.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거를 그 예감을 하고 35조 원에 삽니다. 퀄컴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AP라는 곳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삼성 때문에 상당히 큰 회사이기도 하고 예전에 CDMA라는 또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급부상하죠. 근데 그 튼튼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집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윈도우즈 서포트 쓰고 계세요? 내 스마트폰에 OS가 윈도우즈다. 없으시죠? 그죠? 즉 차세대의 패러다임을 잊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하락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뜨고 있는 IT의 패러다임은 무엇이냐? 바로 가상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키워드가 지금은 현재 IT 그 산업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예. 뭐냐면 여기에 추가로 바로 몰입감과 현장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그래서 승자가 누가 될 거냐, 이 향후 10년에 승자 누가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될 거다, 페이스북. 예. 연결을 그들이 추구하는 페이스 될 거다. 아니면은 가상현실 준비하고 있는 소니가 될 거다. 아니면은 그 누구도 아닌 새로운 회사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패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패러다임이 막 바뀌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저는 아까 소리 들었는데요. 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산업을 2012년에 처음 뛰어들었고요. 그 회사가 이름이 이제 오큘러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오큘러스 회사는 2014년도 페이스북에 2조 원의 2조 3천억 원에 이제 매각이 됐고요. 저는 이제 거기 공동 창업자로 참여를 했다가 거기에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나오던 와중에 지금 김민기 선생님 만난 것은 실은 그 오큘러스에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나오고 다시 이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사업을 하면서 실은 이 아메이 사업도 본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얘기한 것들은 제가 왜 IT 전문가가 BIT스러운 아메이에 푹 빠져서 이걸 하고 있는지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래 향후에 오는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봤는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3월에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이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홈이라고 하는 가정용 인공지능 기기입니다. 이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짤막하게 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되나요? 네. 이게 원래 다운받아서 보면 좋은데 다운받으니까 한글 자막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절대 무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한글 자막이 좀 보시기 편할 테니까 유튜브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자, 혹시나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와야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기기는 바로 아마존에서 출시한 에코라고 하는 가정용 그 인공지능 기기입니다. 네, 구글 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알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알렉사, say hello. Hello. Alexa, set to volume 10. Alexa, what is Amway? Sorry, I didn't understand. 가끔 얘가 좀 시끄러우면 그러세요. 네. Alexa, what is Amway? Sorry, I can't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아메이라는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네. Alexa, what is Amway?
Amway is an American company that uses a multi-level marketing model to sell a variety of products, primarily in the health, beauty, and home care markets. 발음을 굴려야 네. 네. 자, 또 올라올게요. Alexa, what is the current temperature in Seoul, Korea? In Seoul, South Korea, it's 81 degrees with showers. Tonight, you can look for some clouds with a chance of thunder showers, with a low of 75 degrees. 자, 뭐라고 했는지는 자세하게 뭐 설명 안 하고 다 알아듣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말로 하면 저희 대답하는 시대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무슨 뜻이냐면 어플리케이션 시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싼 저렴한 항공권을 사기 위해서 앱을 가서 찾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캘린더 앱을 받아서 입력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포털에 가거나 웹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거기에서 그런 것도 바로 IT 기술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런 변화에서 유통성이 어떻게 변했느냐?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 오프라인 마켓에 가서 샀어요, 그죠? 모든 것들을. 근데 IT가 생기면서 실은 멀티선에 바뀌었죠. 뭐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매점에 따로 가는 것과 그다음에 뭐 웹서핑 하는 것과 또 이제 그 스마트폰 쓰는 것이 다 연결이 안 됐지만, 이게 나중에는 서로 크로스 채널을 바뀌고, 예, 여기 이제는 고객 중심적으로 정보가 나한테 찾아오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런 IT 기술은 실은 상당히 우리에게 유통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아메이는 제 2세대 그 경영자 나가면서 퀵스타라는 브랜드가 론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그 이커머스 시대가 오면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되게 총 같이 하는 회사가 되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을 저는 봤습니다. 예, 뭐냐? 아메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바로 연결과 공유라는 가치가 있다고 봤죠. 조금 전에 오셨던 송이라님이 오셨던 것도 연결과 공유의 가치를 했는데, 왜 연결의 가치냐? 여러분들 알리바바라는 기업 혹시 아시나요? 네. 예, 알리바바는 마윈이라는 중국 굉장히 키가 작은 영어 선생이었던 사람이 만든 회사고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파는 물건식으로 제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그 중소기업들이 알리바바라는 플랫폼에다가 자기의 물건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제품을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쿠팡과 다른 게 뭐냐? 실은 그렇게 뭐 G마켓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실은 다른 여러 가지 비슷한 류의 그런 온라인 마케팅이 있는데, 왜 알리바바가 특별했느냐? 알리바바는 물건을 팔 때는 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그거를 활용하도 돈을 받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하느냐? 광고를 씁니다. 광고. 어떤 광고냐? 바로 옆에다가 배너를 띄워요. 배너. 어떤 배너냐? 취향 저격 배너를 띄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요즘 장을 담그는 분이 계신다고 하고, 김사장은 모르겠는데 다 사드시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김치를 담근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배추가 필요하고, 뭐 젓갈도 필요하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뭐 거기다 필요하겠죠. 뭐 약간 이런 거는 바켓도 필요할 것 같고. 예. 네. 근데 제가 김장을 하러 하기 위해서 배추 사러 갔어요. 근데 옆에 배너 뭐가 뜨느냐? 고춧가루 배너, 젓갈 배너, 바켓 배너, 올려주식 뜹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걸 샀으니까 그 다음에 사야 될 목록이 바로 옆에 뜨잖아요. 바로 클릭하면 그 광고 비용을 알리바바가 가져갑니다. 대신에 사용자들 거의 다 광고를 내지는 않아요. 취향을 확인해서 공유하는 플랫폼이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매체예요. 그죠? 근데 직접 만드는 동영상과 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과 매체가 거기에 올라가죠. 근데 누가 보죠? 친구가 봅니다. 지인이 봅니다. 아까 미시감이라고 했었는데,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팔로우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그죠? 거기서
페이스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향을 같이 공유하게 만들고 장을 만듦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광고주가 얻어갑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회사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들 쓰시죠? 그죠? 카카오톡은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와 연결시켜주고 아까 보였던 그 배터리 증후군의 가장 주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그 불안감, 내가 누구한테 카톡 메시지 보면 왜 못 받는다는 불안감, 그죠? 근데 카카오톡은 재밌는 것은 이들의 모델은 O2O 서비스, 즉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카오 택시 쓰시나요? 네. 그죠? 카카오 택시. 최근에는 카카오 헤어샵이 오픈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근처 지점에 헤어샵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혹은 지금 카카오 드라이버라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술 마시고 운전 못하는 분들은 대리 택시 불러줘요. 네. 근데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버라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가장 큰 택시 회사입니다. 근데 보행 택시는 한 대도 없어요. 네. 누가 택시를 하느냐? 바로 자가 발간이 합니다. 네.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시간에 누군가가 이런 자가용 서비스가 필요하면 우버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고객과 연결을 하는 거고, 우버는 택시 기사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내가 조금 더 여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장만 하나일 뿐이에요. 예. 하지만 직접 택시 기사를 갖고 있지는 않죠. 우버가 지금 굉장히 그 또 많은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도 서비스와 그 다음에 자동차 그 기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특히 그 여성분들 밤늦게 택시 타시면 좀 불안하죠. 예, 택시 타야겠는데 그 택시 기사가 안전할까? 뭐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막 그래서 자기 전혀 걱정 없는 사람들 그거 계세요. 예. 자, 우버는 뭘 해주냐? 바로 이 기사가 누구며 택시 차의 운전사는 누구며 그 운전사의 평가 점수가 얼마나 되며 그다음에 그 차의 그 등록된 라이센스 번호는 뭐며 그다음에 어떤 길로 갔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기록이 나왔는지 다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방을 못 들었다거나 몰렸을 때 그럴 걱정이 없어요. 뉴욕에서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버 나게 해줍니다. 다른 가치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회사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연결과 공유라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 만든 것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수단이 내 거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만드시겠어요? 직접 지금? 우버 만드시겠어요? 뭐 페이스 만드시겠어요? 그죠? 그들이 만든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연결과 공유에 대한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을 고민되는 거죠. 전 그래서 여기서 이걸 봤습니다. 아메이. 아메이라는 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뛰어날 수 있겠구나. 예. 지금 포켓몬 고의 열풍이라든가 아까 그 패러다임 G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연결과 공유를 가장 25년간 해왔던 기업이 바로 아메이예요. 바로 관계와 취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제가 보여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제가 이런 거 질문해볼게요. Alexa, what is my favorite food? I don't know, but I'm sure you have great taste. 모르겠대요. 네. 네, 제가 저런 식으로 오지 몰랐는데 모르겠지만 뭐 맛있는 거 좋아하겠지. 답을 한 거예요. 네, 그죠? 그 취향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상대방의 취향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친구나 지인, 가족들이 바로 그 취향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지금 뭘 좋아할지, 내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친구가 뭐가 결핍이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고민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아메이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고정 비용의 수익화입니다. 제가 만드는 가상현실 기기에 대해서 체험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죠. 그죠? 가상현실 기기를 사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진짜? 생각을 했네. 예, 보통은 아니요? 많이 그러세요. 왜냐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내가 필요해? 가상현실 기기가? 뭐 그게 있다고 하지만 내가 서서 뭘 할 수 있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기기지만 아메이는 고민할 필요 없는 제품들 팔더라고요. 예, 치아 고민하고 삽니까? 샴푸 고민하고 삽니까? 예, 화장품 여성분들 고민하고 사긴 하겠죠.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피부에 어떻게 하겠지만 화장품이나 브랜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내가 매일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써야 하는 제품들을 사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다른 이런 멀티레벨 마케팅과 차이점을 보고 뭐냐면 바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겁니다. 취향 공략하려면요, 제가 화장품만 파는 가게에서 그걸 한다 그러면 저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전 화장을 안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내가 화장을 쓴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장품 말고 건강식품만 또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에 필요한 사람밖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할 수 있는 취향 고객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메이가 취급하는 제품은 아까 이해하실 수 있지만 뷰티, 그죠? 미용과 건강과 그 다음에 헬스 아메이죠, 건강. 네. 세제한테 지금 그런 홈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팔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취향을 저격하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느꼈어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서비스 인프라. 저는 회사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에 매달 꼬박꼬박 쓰는 비용이 한 7천만 원 됩니다. 회사 나가는 비용이. 직원들 월급과 그 다음에 어떤 제품 구매와 서비스하는 데 그렇게 드는데,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국가가 준다는 거예요. 아메이가. 예. 심지어는 대한통운을 써서 제품을 바로 이프잔에 갖다 주기도 하죠. 그것도 일정 금액을 보면 공짜기도 하죠. 제품 환불도 해주죠. 거기다가 제품에 하자 있으면은 다 문제들 해결해주죠. 전화도 받아주죠. 인터넷도 운영해주죠. 서버도 해주죠. 물론 이제 프로모션 걸릴 때 서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은 인정합니다만, 예. 아무튼 그것만 서비스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서비스 굉장히 훌륭한 것들을 나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큰 툴이에요. 예. 그런 툴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리스크 관리인데요. 하다 보면은 실은 제품을 잘못 만들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다운되는 서버 계속 하면 안 되겠다. 서버 상가에 다양한 금융적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내가 투자할 금액이 그만큼 적다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보상이 굉장히 엄청나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까지 이제 겨우 파운더 스피트를 가는 조그만 편이기 때문에 아메이가 주는 다른 혜택들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 스폰서 같은 경우는 스트리프 다이버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라든가 실은 명예도 엄청나죠. 이 자리에 실은 저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스폰서님 보러 오시는 거죠, 그죠? 아니요. 그리고 또 여기 김수리다님도 보러 오고 그죠? 느끼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어쨌건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인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여행성 보상 이런 것들은 오늘 초대해서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예. 저는 회사에서요, 지금 사장이잖아요. 사장은 무서운 존재고 같이 밥 먹기 싫은 존재입니다. 웃으시지만 실은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사장님 저랑 식사하실래요? 라고 하는 직원들 몇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네. 대기업에서 부장이 스피커 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채팅합니다. 오늘 부장 누가 맞냐? 오늘 부장 누가 맞냐? 라고 얘기하죠. 네. 왜냐면 그 부장이 퇴근에 나 퇴근하니까. 그죠? 그런 존재인데 아메이션은 스폰서라는 존재가 피할 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따라할 존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다른 가치들이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저 회사에서 회사가 제가 파운더십 다는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의 복지가 아메예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저한테 매달 아메에서 10만 원 정도 구매를 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달에 환불해 줍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주는 월급에 어차피 월급 주면 직원들은 LG 화학 제품을 쓰던 LG 생활건강을 쓰던 다른 제품을 어차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옥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환경 문제가 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직원들이 그래서 제품 준다는 것 때문에 저는 실은 아메이 복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복지를 넣어서 10만 원을 딱 줬더니 이상할 거 하더라고요. 10만 원인데 10만 원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신세계회사 가서 10만 원권 상품을 받으면 10만 원만 쓰니까 10만 원에 웃돈 좀 더 쓰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메이 제품 아메이를 넣어보니까 사람들이 11만 원, 12만 원 쓰는데 저는 10만 원 보상해주고 1만 원, 2만 원 보상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연결과 공유에 의해서 저희 회사의 그 복지로서 직원들은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는 아내에게 따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해서 저는 이제 현재 팀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잠깐 너무 시간 긴 건데 짧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술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고 유통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 모든 IT의 기술은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발전합니다. 바로 똑같은 일을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는가, 비용 절감성, 그리고 똑같은 일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 비용 절감성, 효율성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간 쓰지 않고 기술 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렇게 밝으냐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제가 봐도 인공지능 기술도 실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직업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당에 아까 그러한 기업들, 여러 세계 IT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연결과 공유의 가치를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 그리고 그 정보의 해석 능력이 여러분들은 오늘 같이 했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좀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고 그 방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나에게 툴 될 수 있는가, 나에게 그 나아갈 방향에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메이 사업을 저희 파트너와 저희 스폰서에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도 같이 봉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